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가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온갖 사고와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창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어제는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나서 직원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11일에는 HDC 화정 붕괴 사고, 19일에는 현대 3호 중공업 여성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20일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역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이달 들어 정말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인 정부는 오는 27일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한창률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강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명분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국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 사고는 여전히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노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3가지 묵인 방치 유형까지 제시하며 산업 현장과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산재 예방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는 추가적인 법 재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 현장 관리 감독 강화를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건안법은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 건설업계가 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지도관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긴장하는 건 역시 건설사들입니다. 법 적용 1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건설사들은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이나 급성 중독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첫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고로 국민들의 관심이 안전에 쏠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건설사들은 설 연휴를 맞아 27일부터 공사 현장을 1에서 2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을 막고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와 전 현장 모든 임직원들이 여느 때보다 더 긴장하고 안전보건 확보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각자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안전 담당 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했고 현대건설, GS건설, DLENC, 한화건설 등도 CSO 자리를 새로 만들고 안전 분야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법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강하다며 보다 유연한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형의 최대 액수는 프랑스나 미국, 일본에 비해 훨씬 많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도 강한 편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이 최우선이지만 법 적용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와 책임,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한편 HDC 현대산업개발은 정비사업 수주는 물론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퇴출 위기에 몰린 겁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7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1,123가구가 들어서게 될 노량진 3구역. 지난 6일 현장 설명회에 17개 건설사가 참여하기도 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HDC 현대산업개발은 시공사 입찰 참여 예고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뽑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27일 입찰이 마감되는 도남 6구역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합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 선정이 끝난 곳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광주 지역 조합들은 물론 둔촌 주공에서도 현대건설을 컨소시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 사업도 문제입니다. 최근 한화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잠실 마이스 복합 개발의 경우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컨소시엄과 실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특히나 공공공사의 수주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 같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수주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은 물론 용산 철도병원 부지, 공릉 역세권 개발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